허리 디스크에 정말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종환입니다. 스쿼트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반과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으로 인해서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스쿼트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쿼트의 기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고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팔은 앞으로 길게 뻗고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갔을 때 골반이 중립이 돼야 정상적인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고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의 골반은 어떨까요? 대부분 골반이 후방 경사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후방 경사되어 있을 때 문제점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 단축으로 인한 고관절 굴곡 제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갔을 때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야 고관절을 굴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갔을 때 고관절 굴곡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가동 범위를 채우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하고 이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 부하율이 올라갑니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 부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허리가 아프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짧아져 있는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을 백워드 락킹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내발기기 자세를 해볼게요. 어깨 아래 손목이 올 수 있게, 고관절 아래 무릎이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고개는 위로 들거나 아래로 숙이지 않고 중립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턱은 살짝 당겨주세요. 팔로 매트를 눌러서 정거근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팔로 매트를 누르지 않게 되면 양쪽 날개뼈가 마주보게 되면서 동작을 했을 때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배꼽을 등 뒤로 붙여놓습니다. 만약에 호흡을 하지 않고 동작을 하게 되면 코어가 무너져서 허리가 말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고개는 중립 상태에 만들어 놓고 턱을 살짝 당겨 놓습니다. 팔로 매트를 눌러서 정거근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배꼽을 등 뒤로 붙여놓고 내 엉덩이가 발 뒤꿈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몸을 뒤로 기울여 줍니다. 자, 골반은 계속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해야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마시고 내뱉고 배꼽 등 뒤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골반 중립 유지하고 아치 무너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기울여 줍니다. 자, 이렇게 백워드 락킹을 10번 정도 해주세요. 엉덩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트를 했을 때 허리가 말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골반 중립을 만들어 줍니다. 막대기가 내 머리와 등, 청골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놓고 발끝이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자, 이렇게 막대기를 사용하니까 골반이 중립이 되면서 정상적인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 통증 없이 스쿼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반 후방 경사로 인해서 중둔근이 약화되는 경우입니다. 중둔근은 다리를 바깥으로 벌릴 때 작용하는 근육이에요. 중둔근이 약해지게 되면 골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전근 혹은 대퇴근막장근이 과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은 고관절을 내외전시키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짧아지신 분들은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바깥쪽 공간이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릎 통증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을까요? 루프밴드를 사용해 보세요. 루프밴드를 허벅지 위치에 놓으세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 팔을 앞으로 길게 뻗고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갈 때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주세요.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중둔근이 활성화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동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루프밴드를 사용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중둔근을 강화시키면서 무릎 통증 없이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서 발목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배축 굴곡이라고 해요. 배축 굴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했을 때 발 뒤꿈치가 들리게 됩니다. 억지로 발 뒤꿈치를 내리게 되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체를 앞으로 더 숙여야 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디스크에 가해진 압박 부하에도 올라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발목의 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을 해주세요. 한쪽 다리만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양손을 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짧아져 있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하면서 발목의 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앞으로 무릎을 밀어주고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다리를 45도 살짝 벌려서 밀어줍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를 바꿔서 앞으로 밀어주고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45도 정도 벌려서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발목의 배축 굴곡 각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최소 10번 정도 해주세요. 발목의 가동성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가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발 뒤꿈치 높이를 올려놓고 스쿼트를 합니다. 저는 책을 사용해서 스쿼트를 할 거예요. 책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 뒤꿈치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발 뒤꿈치 높이를 올려주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발목의 배축 굴곡 각도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스쿼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심할 때 주사나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스쿼트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골반과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통증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